안녕하십니까. 코코 천사 성형과 전문의 조부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코 성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빗어내기 위해서 코 주변부 성형이 필요합니다. 코를 수술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중이 더 길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중이 더 좁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를 올리면 팔자 귀죽이 좀 더 당겨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코 수술을 하면 잡아 당겨지면 다크서클이 심화됩니다. 다크서클이 심화되는 이유는 코를 잡아 당기면 음압이 생겨서 코 아래쪽에 다크 부위가 더 깊게 들어가서 코를 올림으로써 나이 들어 보이는데 다크까지 생기니까 더 심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코 수술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코와 관련돼서 이러한 코 주변부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 주변부 성형의 대표적인 것은 팔자 귀족 수술이 있는데요. 이제 코를 당기니까 귀죽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기면 다크 정도로는 눈 쪽은 이렇게 당겨지는데 귀족까지는 올라오지는 않기 때문에 팔자 쪽이죠. 그래서 이 부위는 따로 성형을 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두창코가 있는 사람, 코가 이렇게 들린 사람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코 수술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약간 코가 들리려 말라고 이렇게 결과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 두창코 수술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코 주변에 약간 들창코성이 있을 때 또는 수술을 해도 여전히 약간 코에 들창코성이 남아있다면 지방 주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의 중력을 코 주변의 피부에 중력을 줌으로써 피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들창코를 악화시키겠죠. 뭐 이렇게 이제 코와 관련돼서 하는데 하나하나 좀 더 다시 세밀하게 나오면 인중 축소술과 코아 수술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실리콘하고 연골만 써서 겹피 개방을 했을 때는 같이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개방을 해서 수술할 때, 특히나 그런 재수술인 경우, 이런 경우 개방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할 때 인중을 잘라서 수술하게 되면은 코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피부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중 축소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콧구멍을 이렇게 흉이 보인다 그래서 콧구멍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인중에 이제 흉이 보인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 아래쪽 문턱, 콧구멍 아래 문턱이 있어야 코가 예쁜 거거든요. 그래서 콧구멍 아래쪽에 이렇게 문턱이 있을 때 여기에 문턱이 있을 때 코가 예쁩니다. 이쪽에 이 문턱을 없애게 되면은 여기가 콧구멍 아래쪽에 우리 그냥 바로 문턱이 없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턱이 없으면 코가 안 예뻐요. 그래서 흉이 안 보이게 한다 해서 콧구멍 안쪽으로 흉을 안 보이는 기는 합니다. 이 아래쪽 콧구멍 아래쪽에 있는 도드라져 있는 문턱 부위가 사라짐으로써 코가 안 예쁘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없는 경우는 괜찮지만 문턱이 예쁘게 있는 사람을 사라지게 하면 오히려 그게 또 코를 안 예쁘게 하는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여기는 좁은데 피부가 이렇게 가려져서 문턱을 올리려고 하는 때는 입술에서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올리는 수술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에 들창코가 이제 여기 있을 때 팔자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쪽 부위에 제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팔자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게 올라오면 콧구멍 모양이 변해요. 저 같은 경우 콧구멍 모양이 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데 심하게 콧구멍 모양이 왜곡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수술 전에 경험이 있으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귀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콧구멍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개구리 뒷다리 모양처럼 아주 보기 쉽게 변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절대
귀족을 하시면 안 되는 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수술도 주변에 코를 좀 예쁘게 하는 데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는 거. 귀족 수술은 입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쪽을 입속을 통해서 이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에 절개를 해서요. 치아 이쪽이죠. 속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콧구멍, 이제 콧구멍 쪽에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귀족 수술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루트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코 주변부 성형에 또 제가 조금 아직 말씀 안 드린 고양이 성형 수술은, 이쪽 고양이 수술은 여러분들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우리 뮤지컬 캣의 분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위에 두드러져 보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고양이 수술, 고양이처럼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리고 두드러지게 한다 그래서 그러는데, 주 이제 비주의 하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비주 하부가 들어가면 보기 싫죠. 이렇게 엉색하게 보이니까 이걸 좀 올려줌으로써, 비주 하부를 올려줌으로써 비주 하부가 도드라지니까 모양이 개선되죠. 이렇게 하부가 이거 튀어나오면은, 잡아 당기면은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고양이 수술하는 거. 두 번째는 여기에 받쳐줌으로써 비주가 짧은 사람들이 다시 끌고 내려가면서 코끝을 끌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 코끝을 끌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고양이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끝을 내리는 것을 좀 방지한다 측면에서 고양이 수술을 하는데, 여기 재료는 실리콘이나 가슴 늑연골, 또 귀연골, 또 이런 재료들을 우리가 수술에 따라서 뼈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빌려온 뼈, 기증된 뼈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 것을 고양이 수술하는데, 여기가 고기가 엉색한 사람들은 넣는 걸 추천하고, 저는 귀찮고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이상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끝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